자, 용도 지구에 분류를 했고요. 63쪽부터 나오는 것이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즉 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각각의 지구별로 어떤 건축물 지을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게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인데 지금 할 건 아니고 당연히 지금 할 건 아니고 넘겨보세요. 그럼 이제 용도 구역 하면은 됩니다. 68쪽에 용도 구역. 역시 용도 구역의 종류 정도를 지금 할 겁니다. 각각의 용도 구역별로 어떤 행위 제한을 하는지도 지금에 별로 할 건 없고 용도 구역제를 하는데, 자, 우리 용도 구역에는 5가지 구역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두 음자를 땄을 때 개도시 수입이다 했던가, 개도시 수입이다 했던 거. 지역지구와는 따로 정하는 용도 구역제, 개도시 수입이다. 개도시 수입이다 이렇게 했던가. 개가 얘기하는 것이 개발 제한 구역, 도는 도시 자연공원 구역, 도시 자연공원 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2번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 중에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고. 요거는 신설된 것인데 이제 시한부 올해까지만 있는 것이고. 누가 지정하는지까지 여기서 보신다라면, 사실 그런데 우리 내용은 11월 달로 했는데 뭐 누가 지정한다까지는 11월 달에 안 했는데요. 이걸 누가 지정하는지는 그런데 이미 배운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 세워서 지정하지 않습니까? 요건 누가 지정했나요? 개발제한구역은? 국장? 요거는? 요거는? 국장? 시도지사. 요거는? 자, 관리계획 결정권자라면 우리 앞에서 관리계획 배울 때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원칙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다른 얘기 없으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으로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칙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예외로서 도지사가 아니고 시장의수가 직접 하는 게 작은 지구단위에 관련된 것이 시장의수가 하는 작은 일이었고, 그 다음에 좀 더 센 장관이 하는 것 중에 국장이 하는 거 3가지, 회장이 하는 거 1가지, 그렇게 했잖아. 그죠? 근데 이것만 명쾌하게 회장이라고 탁 나오네? 듣는 국장 서운하게. 회장을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만 탁 그냥. 야, 우리 구역 중에서 넓은 거 2가지, 대표적으로 넓은 거 2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것과 요것이 넓다 그랬어요. 둘 중에서 요거는 산 하나, 요 개발제한구역은 아주 굉장히 넓게, 요거는 수산자원이 살아있는 공유 수면, 바다에 지정하기 때문에 김양식, 불량식, 요새는 참치양식 막 이런 것도 해요. 엄청 넓은 곳을 얘기해요. 바다. 그래서 넓은 대표적으로 이게 2가지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넓지만 넓어서 국장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라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요거를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시가 지은 거 꼭 넓은 거 아니에요. 꼭 넓은 거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 없으면 국장이라 하면 틀려요. 이거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도지사. 다른 얘기 없으면. 그 대신 예외적으로 국장이 할 때는 예외적 현상으로서 국가계획과 연계한 이 말이 붙었을 때만, 국가계획과 연계가 필요한 요 말이 들어갔을 때만 국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말이 들어갔을 때만. 아니면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그러면 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되겠죠.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특별한 거 이거 이렇게만 특별하잖아. 응? 자, 뜻을 보시면 뜻을 분석할 때 개발을 제한하는, 도시에 있는 자연공원인 땅, 시가화를 조정하겠다는 땅, 이거는 수산자원을 보호할 땅, 이거는 입지에 대한 규제를 최소. 이렇게 분석해서 그냥 말뜻 보시면 돼요. 갑자기 이거 보니까 갑자기 웃기네. 여기는 개 데리고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개발 못하게 제한이 된다니까? 갑자기 떠올라서 얘기해봤는데 처음. 개발을 못 들어간다니까, 개발. 그런 개발 못 들어간다니까. 소발은 돼, 닭발도 돼. 뭔 얘기가 있죠? 갑자기 쓸데없어. 자, 봅시다. 개발 장고요. 자, 국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국장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그러니까 개발을 못하게 막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개발을 막게 되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이 방지될 것이고, 무질서한 확산이 방지가 되면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은 보존되겠죠. 개발을 막으니까 자연환경을 보존할 것이고, 그러면 이 보존된 자연환경 속에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이게 첫 번째예요. 왜 개발을 제한하느냐? 도시개발을 왜 제한하느냐?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게 개발 제한구의 첫 번째 지정 목적이에요.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개발을 막아서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이 보존되면 그 보존된 자연환경 속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개발 장구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건전하게 살아야 돼. 건전하게. 참 웃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우리가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건전성, 불건전성을 이렇게 법에서 얘기를 합니까? 나 이거 볼 때마다 웃긴단 말이에요. 뭐가 건전한지 불건전한지 어떻게 알아 도대체? 하여튼 건전한 생활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발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보안상 이유로. 이 보안상 이유로 지정하는 것이 군부대 주변의 개발 제한구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군부대 주변에. 만약에 군부대 주변에 개발을 막 허용을 해서 큰 건축물이 들어선다 그러면은 그곳에 지금 군사 인원수는 얼마고, 장비, 비행기 몇 대, 헬기 몇 대, 뭐 탱크 몇 대, 다 파할 거 아닙니까? 보안 다 새나가. 그렇기 때문에 보안상의로 개발을 못하게 막겠다. 그래서 이 보안상의로 지정할 때는 국장이 지정을 하는데요. 반드시 요청은 국방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돼요. 보안상의로 할 때는 국방부 장관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국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굳이 나오면 뭐 여기서만 나올 뿐이에요. 여기서만. 보안상의로 지정할 때 이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로 개발 제한구역 지정하는 것이다. 그 정도. 그러면 양가로 이번에 비슷한 도시 자연공원구역을 보시면,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개발 제한보다는 훨씬 작기 때문에 산 하나에 대해서 자연공원으로, 그것도 도시 지역에 있는 자연공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작기 때문에 지정권자는 원칙적 결정권자인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권자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렇게 지정 목적이 도시민에게 역시 건전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가 지정 목적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도시 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도시 자연공원구역 지정을 관리구역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그러니까 이것은 식생이 양호한 산지 하나, 그 산지의 개발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반드시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산지만 전제로 해. 다른 지역은 안 돼. 그래서 자연공원 앞에 도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산지 하나라도 지정하려면 도시 지역에 있는 산지만 가능하다는 것이고, 자, 우리 아까 지정 목적이 개발 제한구역의 첫 번째 목적을 비교하면 서로 비슷해. 아까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또는 보안상. 그래서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랑 요거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이 목적임. 요거 구별하시라고요. 혹시 요것도 건전함만 딱 보고 있는데 바꿔버리면 또 어렵게 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바꿀 수 있다라면. 그런데 건전한 생활환경은 전체 생활환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가 휴식 공간이면 수많은 생활환경 중에서도 여가 생활과 휴식 공간에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훨씬 작은 개념이죠? 그래서 넓고 좁은 이 개념상 구별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여러분, 개발 지역은 아주 넓으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 건전한 전세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거지. 살면서. 그런데 도시 자연공원구역이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보다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산 하나에서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다가 그곳에 가서 거기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산책이나 하고 이렇게 여가 생활 하라는 거예요. 여가 휴식 공간.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진지하게 질문을 딱 하던데, 어디 학원에서 뭐 진지하게 질문하던데, 그럼 거기 술집 없나요? 건전하다라는 게 이제 그게 걸린 모양이야. 술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개발지향교육 안에. 없다고? 왜 술이 불건전한 거야? 아이고, 왜 술이 불건전한데? 불건전하게 먹으면 사람이 불건전한 거지. 술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술도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 유흥주점이다 그러면 당연히 못 들어서겠지. 유흥주점이면은 상업적에만 가능한 것이니까. 유흥주점이 아니고 단란주점이다. 뭐 서로 차이 모르죠? 아직 나중에 배워. 나중에 그것도 슬쩍 그냥. 주점 중에서는 그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에요. 유흥주점은 룸사롱 같은 거. 합법적으로 접객원을 고용해서 앉힐 수 있는, 이게 유흥주점이에요. 법적으로. 접객원. 앉힐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카페는 유흥주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페에 가서 여기 앉으라 그러면 그거는 법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불법을. 저는 그래서 지금 가도 그냥 그대로 있다고. 불법을 조장하면 안 돼. 단란주점은 단란하게 술 먹는 데요. 주점이니까 진짜로요. 술 먹는데 단란하게. 그래서 이름 붙여 노래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춘 거예요. 술을 팔 때 노래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춘 게 단란주점. 이런 얘기 그때 가서나 살짝 하지 원래 안 하는데 여러분들 하도 진지하게 들으니까. 그러니까 노래방은 단란주점 아니에요. 노래 연습장은 나중에 이적만 돼. 크게 상관없이.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술 팔면서 노래할 수 있다. 그거는 노래 연습장을 단란주점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거라고. 처음부터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야지. 그러면 단란주점은 작은 게 이정원생, 크면은 유흥주점이 위락시설이 되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술 파는 곳은 일반 음식점이에요. 일반 음식점. 음식인데 술까지 팔 수 있는.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도 또. 와이. 그러니까 술 파는 게 한두 가지 아니라고, 그죠? 술 못 파냐 그냥 물으면은 이거는 다양한 술집 종류에 따라 달리 대답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술 못 파는 데가 있으면 어떻게? 일반 음식점이 기존에 있던 것처럼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증축 이런 게 잘 제한받아서 그렇지. 술 못 팔면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 참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네. 여러분, 이슬이 말이에요. 이슬이. 또 그 소주 이슬 말고 이슬이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래고. 꿀이 먹으면 이슬을 내가 발이 막 왜 이래?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벌이 먹으면 꿀이 된다고. 이게 술도 누가 먹는지에 따라서 술이 무슨 죄가 있다고. 술이 기분 좋게 아주 멋있는 사람이 먹으면 신선이 되는 게 또 술 아닙니까? 악인이 먹으면 또 아주 맨날 술 취해서 몰랐어요 하고 또 반성하는 사람들 많잖아. 술이 무슨 죄라고. 하여튼 건전한 생활하는 거. 하나는 건전한 생활하는 거 같고, 하나는 간단한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적용이 끝나는 게 간단한 도시 자연공구역 구별만 하시고. 자, 제일 중요한 시가전구역 여기 봅시다. 여기 보세요. 하여튼 다른 얘기하면 집중도가 확 올라가서 내가 지금 주의를 해야 돼. 시가와 주정구역. 여기서 시가와가 뭐냐? 도시시자, 거리가자, 대화자. 어느 것이 시가지화되는 게 시가와예요. 시가지화된다. 그러면 그거를 조정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이 말을 분석하면은 이 목적은, 자, 우리 시가와를 조정하려면 이 시가지와 진행되는 속도가 빠를 때, 느릴 때, 어느 때 문제가 돼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빠를 때가 문제예요. 빠를 때가. 만약에 개발이 완만하게, 이게 시간이라고 봤을 때 완만하게 개발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좋아. 이런 건 좋아. 서서히 인구가 자꾸 늘어나지. 서서히. 아무 문제, 급격하게 갑자기 개발이 된다면, 인구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 갑자기 인구 늘어나면 모든 문제 다 생깁니다. 당장 기반수를 부족해서 어떻게 할까요? 또 수많은 사람 갑자기 몰리면, 사회가 안정화되기 전에 몰리면 여러 가지 범죄 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시가제 진행되는 것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요거를 갑자기 시가제 진행되는 것을 안정적 개발로 도모하겠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안정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려고 그 속도를 조정하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지정권자는 누군지 보셨는데 대상이 어디냐? 시가 정도 지정하는 대상이 어디냐?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이에요. 도시지역과 주변지역. 자, 요거는 지역상으로 우리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지역 중에 도시지역 정도가 돼야 무질서한 시가저가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상상할 수가 있고 주변지역도 가능해요.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주변지역도. 왜냐하면 여기가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만 개발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그 주변지역이라면 법적으로 개발 못하게 해놔도 이 도시지역의 개발 영향을 받아서 불법으로 개발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불법이든 합법이든 개발을 하게 되면 너무 인구가 늘어나면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주변지역도 지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 은근히 많이 지정돼, 은근히. 예. 주로 도시지역에 지정하지만 주변지역에 많이 지정해요. 동탄 1차 신도시 할 때, 동탄 1차 신도시 할 때,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이면 도시개발구역에서만 개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에 이 땅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합니다. 그쪽도 불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의 원칙, 지역상으로는 도시지역으로 유지가 되는데, 여기만 개발해야 돼, 여기만. 여기만 개발해야 돼. 만약에 이쪽이 개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지역의 주변지역, 주변지역에 오산 땅의 일부분, 거기에 지정된 게 시가와 주정구역이었어요. 당시 몇 년짜리를 지정해놨느냐? 20년짜리 지정했어요. 20년. 20년짜리를 지정하기 때문에 지금도 20년이 안 풀렸어요.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자, 대상지역을 살짝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시가와 진행될 속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조정하는 방법이 시가와 유보기간이에요. 시가와 유보기간. 시가와 유보기간. 자, 이 말은 그대로 분석하면 기간은 기간인데 어떤 기간이냐. 시가제랑 관련된 개발 행위를 유보,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해주겠다. 시가제랑 관련된 개발 행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시가제랑 관련된 온갖 개발 행위는 다 금지하는. 유보됐으니까 지금은 안 해주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개발 못한다 보시면 돼요. 개발 못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속도를 조정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되는데 말이요. 이렇게 여기 개발이 예상되는 곳을 아예 개발을 막아버려요. 개발을 막아버려요. 자연스럽게 속도가 늦어질 거 아닙니까? 안정적으로. 이게 시가와 유보기간 역할이에요. 그래서 시가와 주정구역은 시가와 유보기간 동안에만 이게 살아있고, 요 기간이 끝나면 요거는 실효가 됩니다. 그 정도로 시가와 유보기간이 시가와 주정구역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아까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할 때는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관리계획 결정해서 지정하는데 워낙 핵심이 시가와 유보기간도 구역 지정할 때 동시에 요거를 도시군 관리계획 세워서 직접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시가와 유보기간 지정하는 것도 관리계획 내용에 속하는 거예요. 요거 지정할 때 동시에 지정하게 돼 있어요. 몇 년 사이에서 지정할 수 있느냐? 짧게는 5년 이상, 길게는 20년. 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정하게 돼 있다니까. 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그런데 아까 여기 동탄 1차 신도시 할 때 이거를 참 남의 일이라고 그냥 가장 강력하게 20년짜리를 지정해버린 거예요. 20년짜리를. 그때 국장이. 오산역이 관련된 시민들 난리 났지. 그래서 프랭카드 쫙 걸었었어요. 내가 그 대전 그쪽에 저 아래 살 때 오산 지나서 수원으로 강의 다닐 때 내가 많이 봐서 그래. 어떤 프랭카드냐. 동탄이 개발되는데 왜 우리 오산이 피해를 보느냐. 20년 개발 제한이 웬 말이냐. 20년 지가 됐거든. 20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한이 끝나야지 할 수 있다니까. 아주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정돼 따르면 이게 안정적 개발을 도모한 데서 개발시켜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개발이 빠른 곳은 빨라서 개발을 인위적으로 못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빠를게 안정적으로 되는 거지. 아주 속상할 땅이에요. 속상할 땅. 실효가 지금 6점 나왔는데 실효. 다른 구역 예를 들어 개발 제한 구역이 있어요. 지정했어요. 해제할 필요가 있어요. 관리계획 세워서 해제하면 돼. 똑같은 절차로.
자동시료야, 자동시료. 그러나 이것은 시가 유보기간 동안 살아있고 요게 끝나면 즉시시료, 시료를 기다릴 필요 없어. 즉시시료인데 자 여기서 처음 시료 규정이 나왔는데 여기서 즉시시료가 뭐냐, 구체적으로는 정확히 어느 때를 얘기하느냐, 모든 시료 규정의 공통점을 여기서 할 겁니다. 자, 정확히 언제 시료가 되느냐. 1번 시가 유보기간에 따르면 시가와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 끝난 날 1번. 2번 그 다음 날이 맞아요. 모든 시료는 다 다음 날이 돼야 돼요. 제가 앞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세울 때 효력 발생 시기 저번에 한 거 있죠? 효력 발생하는 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야. 다음 날부터는 오히려 틀려. 거기서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이제 그 행위자를 알 수 있는 위치에 놓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효력 발생하면 왜 다음 날이냐. 근데 시료가 즉시라는 것은 보세요. 원리가 다른 거예요 이게. 시가 위반이 끝나는 날이 오늘이면 오늘까지는 살아 있는 거지. 지금 오늘 왜 시료가 됩니까? 오늘까지는 기간에 들어가는데 만료된 날이 아니에요. 오늘 24시까지가 딱 그 기간이고 요게 끝나면 24시가 딱 되면서 내일 공고시로 딱 바뀌는 게 다음 날 시작이라고. 그래서 다음 날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나는 날이면 오늘 시료되는 게 아니고 오늘 24시까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붙어야 돼. 모든 시료에선 다음 날이 붙어야 된다는 거. 또 자 이렇게 자동 시료가 됐어요. 자동 시료가 됐어요.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청이 시료된 사실을 보고 있다가 나만 알고 말아야지. 1번 나만 알고 있는다. 2번 관련된 사람에게 그 시료된 사실을 고시에서 알려준다. 고시에서 알려준다. 아이 잘하시네. 끝겠어. 그래서 시료된 사실을 당연히 시료가 된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래서 자동 시료 다음날 시료됐을 때 그 사실을 고시할 필요 없다? 틀려. 고시해야지. 그래서 지금 모든 시료에서 몇 년은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다르게 해야 돼요. 그런데 공통점은 항상 시료가 나면 언제 시료가 된다고? 그날? 다음 날. 두 번째는 시료가 되면 그 사실을 고시하고. 됐습니다. 보세요. 안가로 3번의 시가와 주정구역. 자, 다른 얘기 없으면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권자.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위원장의 요청을 받아 대상이 도시지역과 주변지역, 이곳이 대상이고 주변지역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곳에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려고. 이게 지정 목적이고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이렇게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여기서 정해진 기간이 그 아래 나오는 시가화 유보기간을 얘기합니다. 이 유보기간 동안에 시가화랑 관련된 개발 행위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 지역 지정 변경을 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다만 국가기획과 연계하여 시가화 지역 지정 변경이 필요하다. 이럴 때만 국장이 한다. 그 얘기가 나와 있고, 이럴 때만 국장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반가리 이번에 시가화 유보기간은 구역 지정하는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시가와 주정구역을 지정 변경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시가와 유보기간을 정해야 된다. 이게 시가와 유보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구역 지정할 때 동시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지정하라. 핵심이니까. 시료 보세요. 시료. 3번의 시가와 주정구역 시료는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시가와 위반이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 끝난 날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음 날. 잘 체크하시고, 이 경우 국장 등은 그 사실을 고시는 해야 된다. 시료 고시를 얘기합니다. 시가와 주정구역에서 행위제한이라고 해서 이게 국계법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행위제한인데 다음에 할 때 이거 틀 잡을 것이고 지금 하는 거 아니고 넘겨보세요. 그러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73쪽에 나올 겁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 73쪽에. 자, 이건 간단하게 수산자원을 보호할 구역이니까 우리 수산자원이 살아있는 주로 공유수면, 바다 대상으로 한다 그랬잖아. 근데 혹시 해장이 한다는 건 당연히 이미 했고, 이 바다 공유수면 외에 그 공유수면에 인접한 육지 더 지정할 수 있나요? 안 되나? 되나? 된다. 아니 육지는 만약에 지정 못한다 그러면 육지에 산업단지 등으로 막 개발해서 그 오폐수가 뭐 하늘로 올라갑니까? 바다로 들어올 텐데 그러면 수산자원 망가지는 건 똑같지. 그 정도만 별로 할 게 없어 이게. 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에서 필요한 공유 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 공유 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 이게 대상이죠. 공유 수면과 인접한 토지의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명령을 관리구역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요? 별로 할 거 없어. 됐어. 그러면 입지기재 최소개혁. 야, 입지기재 최소개혁 딱 보니까 제목에다가 부칙해놓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딱 해놨잖아. 내용은 많아요. 입지기재 최소개혁. 좋은 땅이야. 구역 중에서는 제일 좋은 땅이야. 여러분, 개발제한구역 안 좋죠? 요거? 안 좋죠? 개발 다 막아버리는 거야. 개발 못하게 하는 거야. 요거. 엄청 안 좋다 그래서 이거. 오산 시민들 지금도 고생한다니까? 이거. 아니, 개발시켜줘요? 보존하겠다는 거야. 보존하겠다는 건 다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무리 뭐 수산자원을 사랑하시고, 이거 수산자원이 깨끗하게 나오면 내가 먹고, 이건 먹고 드시면 되는데, 그 땅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관련. 여기는 좋은 거야. 입지에 대한 규제가 최소화되니까. 유일하게 좋은 거야, 이게 교육 중에서. 응? 입지에 대한 각종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건물 잘 못 들어오겠죠? 규제가 최소화되면 최소화될수록 신나게 지을 수 있지. 그래서 이게 좋은 거라고, 이게. 그래서 요거 지정 목적 보시면은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시 정비를 촉진하려면 관련 규정이 완화되어 있어야 그만큼 정비 촉진이 가능해지고 지역 거점, 중심이 되는 곳이 거점이라 그러잖아. 거점을 육성할 목적이다. 그러면 거점으로 개발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다. 10월 26일 날인가요? 그때 시험을 봤다 그러면 보고 나서 35일 정도 지나면 없어져. 자동 없어져. 저절로. 지금 한 3, 4페이지 거쳐 나오는 거 싹 없어져.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운명을 달리하기 전에, 그 직전에 한번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없어지기 전에? 어허. 전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곧 없어질 걸 뭐가 같이 있다고 이걸 테스트해. 이번에 나왔잖아, 이번에 어려운 걸로 나왔잖아, 29회 때. 어떻게, 자, 보세요. 방금 5번에 1번. 시도에서 대도시장이 하는데, 도시 지역에서 복합적 토지공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렇게 정비 촉진과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입지구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어디에 지정할 수 있는가 박스에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5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29회 때 물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5가지를 전혀 엉뚱한 걸 집어넣은 게 아니고 이걸 그대로 쓰면서 일부만 살짝 바꿔서 틀리게 냈다고. 일부만 살짝. 그게 아마 5번을 바꿔냈을 거예요.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다른 계획으로 바꿔서. 도시 경제 기반형까지 안 하고 다른 걸 넣어서 다른 형태로 바꿔서 냈다고. 그래서 이거는 두음자를 따서 외웠다 그래도 못 맞추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요거를 느낀 것 같고, 지역 거점으로 육성할 만한 곳, 이런 곳에서 상대적으로 개발 못할 곳을 생각하시면 그래서 맞추신 분은 있고, 외워도 거기서 일부만 살짝 바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틀려도 되는 문제라고 보이고, 그러면 당시 이거를 왜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냈느냐. 부칙에서 이게 금년까지 없어지는 것을 당시 부칙을 출제했는데도 몰랐어. 그래갖고 여기 관련된 관리기획 결정권자에서 이걸 국장이라고 착각해갖고 법에는 국장이 돼 있으니까 부칙에는 그걸 바꿔놨는데, 그러니까 법 만드는 사람도 이상하죠. 법을 바꾸면은 조문을 바꿔놔야지. 조문 그대로 부칙에서 이건 이렇게 보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출제원들이 그걸 모르고 출제를 했다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한번 나왔다 해도 시한부란 말이에요. 시한부. 시험 보고 나서 한 달 후에 없어질 것을 뭘 가치 있다고 그걸 내겠어요. 저는 안 낸다고 봐요. 신경 쓸 거 없다고요, 그래서. 왜 신경 쓰고 싶어요? 참아요. 곧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에휴, 없어지는 게 좋아, 이거는.
왜냐하면 이렇게 엄청난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신이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인간이 하게 되면 대부분 부정이랑 연결이 돼, 이게. 예? 행위자는 풀어주는 건데 저거를 다 한다면 그냥 풀어주겠어요? 조용히 있다가 자기 관련된 아는 사람에게 다 정보 흘린 다음에 다 땅 사기하고 딱 지정해서 규제를 풀어주면 풀어주도록 가격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런 게 부정이랑 연결될 가능성이 커요. 규제는 몰라도.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오늘 용도 지역을 제가 제일 강조했단 말이에요. 용도 지역의 틀은 하여튼 머릿속에 탁 떠오르도록 자꾸 MP3 계속 평상시 들으시면은 나중에 고개를 흔들어도 계속 남아있어요. 용도 구역 분류부터 잘 잡아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